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도 미국에서 반도체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극도로 민감한 산업입니다. 경기에 민감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엔지니어의 숙련도와 기술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장별로 이 완성도와 불량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팹을 만드는 TSMC와 삼성의 인력 확보 문제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TSMC만 해도 그런데요. 이 TSMC는 그간 매출의 96%를 대만 팹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16나노 이하의 첨단 팹은 100% 대만에 있습니다. 이 월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를 10만 장 생산하는 기가 팹이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가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16나노 이하 첨단 칩으로 불릴 만한 칩은 예외 없이 대만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5나노 팹을 짓고 있습니다. 이 5나노 팹뿐만 아니라 4나노, 3나노까지 만드는 팹으로 확장되고 있죠. 일본에도 팹을 짓고 있고 독일 드레스덴에서도 팹을 짓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미국 애리조나 팹인데요. 이 애리조나의 경우 인텔 공장도 있습니다. TSMC 공장도 애리조나에 들어서면서 이 한정된 인재를 두고 인텔과 TSMC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TSMC 경우는 첨단 칩을 만드는 첫 해외 공장이 바로 그 애리조나 팹인데요. 강력한 경쟁자 인텔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애리조나 팹 외에 오하이오 주에서도 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TSMC가 파운드리 최고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초짜 신생 기업일 뿐입니다. 미국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업체보다 훨씬 보수적인 TSMC의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근로문화, 노동문화에 자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 인텔의 경우는 이미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팹 중 하나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200억 달러 규모로 애리조나 팹을 증설하는 상황이죠. 지역 최고 대학인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기존 제조업체와의 현지 생태계도 탄탄합니다. 같은 팹을 운영하는데 TSMC보다 월등한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TSMC는 모국인 대만에서 인재를 데려와서 미국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방안, 그리고 미국 직원들을 그 대만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TSMC의 기술력이 앞서 있고 최고의 파운드리가 TSMC인 건 분명하지만 TSMC가 미국으로 진출한 상황에서 TSMC의 대만 제조업 문화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정밀 조사와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삼성의 입장도 비슷한데요. 이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19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 텔러시에도 이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이 오스틴에서는 14나노 기반 칩을 만들어 왔던 삼성이지만 테일러에서는 4나노 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도 최첨단 칩을 2024년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발등에 불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간 소프트웨어 기술, 디자인 쪽 기술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기술 전공자가 태부족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는 미국에서 향후 수년간 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9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 경영진도 최근에 더 식스5 서밋이란 미국 현지 행사를 통해서 미국에는 훌륭한 반도체 제조 장비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자와 엔지니어 부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낮은 전력의 하드웨어를 대는 쪽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 반도체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드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공정 엔지니어 그리고 칩 전문가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 빼가기도 덩달아서 극심하게 될 것인데요. 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삼성 임원, TSMC 임원을 스카우트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 핵심 인력의 이탈은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정보와 기술이 함께 넘어간다는 점에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인력 빼가기의 주체는 미국이죠. 반도체 기초가 없는 중국의 뭉터기로 사람이 나가도 나갈 경우는 성과를 내기 힘들겠지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 여전히 반도체 최강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인재 몇몇만 나가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퍼포먼스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일 수 있습니다. 인재 대우를 통해서 이들을 잡지 못하면 금세
제조 강국으로서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성 입장에서는 TSMC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TSMC는 내부적으로 장비 엔지니어의 디지털 능력 제고에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직접 엔지니어가 해외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그러다 보면 시장에 시간도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비 세팅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똑같이 하고 또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입니다. 당분간은 직접 엔지니어가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엔지니어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투자를 통해서 소통 없는 업무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밖에다 팹을 짓고 있는 TSMC이기 때문에 지금 칩 제조 단가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기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런 점은 TSMC에 특히 두드러지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리 대만에서만 팹을 운영해왔던 TSMC가 이런 문제를 잘 다뤄나갈 수 있을지가 반도체 패권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중모는 과거 대만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주어진 목표에 매진하는 것을 기꺼이 수행하는 훈련된 인재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헌신적 인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 장중모의 관점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대만의 엔지니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매일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미국인들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미국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TSMC가 길 건너 인텔과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애리조나에서 인력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TSMC 대비 장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팹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틴 팹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팹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27년간 공장을 운영한 셈이죠. 삼성의 인재 확보나 인재 매니지먼트에서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텔 TSMC 공장이 대거 미국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엔지니어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 결과 이들의 선택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재 잡기가 전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인재 관점에서 한번 미국 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